일을 23년 하다 보면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내가 베테랑이고 내가 탑을 찍어봤고 내가 좀 남들이 봤을 때 참 부러운 어떤 그런 실적을 올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과정을 지켜보면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PD님이 존경하는 사람, 23년 보험업계에서 쭉 맥스를 쳤던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보험업계에서 존경하는 사람이요? 뭐 상관없어요. 그거 내 옆에 바로 뭐 어떤 누구든 상관없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PD님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요. 음. 개인적으로는 저희 친정아버지를 가장 존경해요, 제가.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이제 그거를 부모가 되어 보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는 잘 몰랐는 안 들어서는 잘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14 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인제 이렇게 살아오시는데 저희들 키울 때 보면 아침에 4시 반만 하면은 동네에서 하면은 인제 우리 아버지 기침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때부터 제일 일찍 일어나고 또 제일 열심히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저희가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와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재산이 일구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을 학교를 꾸준히 다 보내셨고 또 살아갈 수 있게끔 정신적인 지탱이 되어 주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일을 좀 다른 사람들은 막 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쉬지 못하는 이유가 그 아버지의 어떤 근성을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항상 부지런하세요. 그리고 항상 움직이시고 그것들이 그냥 그 아버지의 행동이 저희한테 그냥 그게 가르침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직도 살아 그래서 계세요? 네. 지금 86 세시고요. 그다음에 또 젊었을 때는 엄마랑도 좀 많이 아웅다웅 하시면서 다투셨는데 지금은 80 되신 어머니께서 약간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근데 아버지가 인제 다 돌보시고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다 엄마 다 집에서 케어하신다고 지금 케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 지금은 아주 이상적인 부부였었는데 그전에는 항상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그런 어. 분이셨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모르 생각해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분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삶이. 있어요, 존경하신 분? 그리고 인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분이 두 부류인데 한 분은 이제 지점장님 중에 남원우 지점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굉장히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요. 인격적으로 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어떤 이런 거였었고 그다음에 인제 저한테 제가 좀 "뒤처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팀장님 요즘 뭐 어디 아프시냐?" 그러고 제가 막 심장 판막 수술하기 전에 막 굉장히 피로감이 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 우르사가 이런 시중에서 파는 까만 우르사가 아니라 이렇게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하얀 우르사가 있어요. 그런 거를 어디서 구해 가지고 저를 갖다 주시고 "이리 와 보라고. 이거 하나만 드셔 보시라."고 그러면서 막 저를 격려해 가면서 좀 했던 그런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제가 인제 하는 사람들 중에 보험하시는 분 중에 항상 들어오면서부터 언제부터 탑을 찍었는지 모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탑을 찍어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굴곡 없이. 그런 분들이 좀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인제 건강이라는 그 상태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 업계에서도 그렇게 상위 클래스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중상위는 될 수 있었지만 아주 상위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서 항상 그분들이 어떻게 가나 항상 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위에서 이렇게 탑을 찍으시는 분들 보면 좀 제가 이 PCM을 이제 하면서 생각했던 건데 PCM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깐 그분들은 항상 영업에 대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뭐 그런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낼까, 일하는 방법을 찾을까 막 이런 것들을 연구하셨던 분 같아요. 제가 말하는 일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고객이 소개나 어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고객들 층이 보면 이렇게 중산층도 있고 상류층도 있잖아요. 그 네. 상류층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언어가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산층이기 때문에 상류층의 언어들을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뚫고 들어가셔 갖고 항상 탑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좀 부러웠어요. 그런데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쫙 십몇 년씩 막 20년씩 이렇게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단은 자기 일에 대해서 지금보다 막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뭐 그 사람들이라고 거절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고객한테 거절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내고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분들 보면 예전부터 이렇게 성공 사례 보면 책을 엄청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PCM을 하면서 읽었던 게 보지 못했던 것을 계속 보면서 '아 이래서 자꾸만 책을 읽게 하는구나. 이래서 책을 읽어야만 발전이라는 걸 하는구나.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죠. 그러면 PCM에서 지금 방금 거론되는데 그냥 단순히 책을 함께 읽는다고 해서 지금 그 보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보고 있고 거기에만 그냥 네. 단순히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면 PCM을 통해서 뭔가 또 다른 어떤 보지 못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지금 경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PCM을 통해서 책을 읽잖아요. 책을 네. 읽으면 피독 시간에 책을 읽으면 그게 내게 네, 되잖아요. 예. 내가 고객하고 얘기할 때 말할 수 있는 고급스럽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생기는 장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 대표님께서 항상 말빨이라는 걸 강조하시잖아요. 네. 말빨. 그 말빨은 결국은 내가 그 센 말빨, 강한 말빨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책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그 책에 들어있는 그 단어들이거든요. 지식들이거든요.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게 입으로 나갔을 때 그걸 말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인제 고객들하고 이렇게 저희 상담을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언중에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언중에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은 '아 이게 말빨이구나.'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객하고 막 대화를 할 때 제가 리드를 해 가잖아요. 제가 리드를 안 하고 고객이 리드를 하면은 전 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내가 리드를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리드를 하고 내가 먼저 제시하고 내가 먼저 결과물을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생각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제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아이 컨택을 하면서 제가 그분의 그 손끝이나 눈이나 어떤 뭐 입 표정이나 행동들에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저는 그분하고 '아 이게 먹히는가 보다.' 그럼 그런 얘기를 하고 아니면 요거는 쪼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런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네.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눈과 손짓과 뭐 손에 어떤 이렇게 자그마한 행동들이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인제 '제가 말발이 먹히고 있구나.' 아니면 '안 먹힌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전에도 말빨이 먹혔던 사람 아니에요? 먹혔죠. 근데 먹혔었는데 제가 인제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깃발. 맞아요, 맞아요. 예, 기라는 게 있어요, 항상. 근데 저는 지금 기가 약간 약해져 있는 중간 정도로 중상위 뭐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육체가 따라주지 네. 않으니까 영도 같이 그런 것도 네네.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처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육체가 건강하잖아요. 그럼 정신도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막 앞으로 전진하게 돼 있거든요. 달리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하기 싫은 거예요, 고객들하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하고 나면 사람이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얘기하기 싫어서 이제 어떤 때는 듣고만 있어요. 계속 듣고 네. 있다가 이제 네네. 동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이렇게 피팅을 하고 제시를 하죠.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게 말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하기 싫다가 그러니까 PCM이 무슨 어떤 제가 마술을 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PCM 교육을 그런 들으면 뭐가 왜 지금 이게 자꾸 변동되는 게 와 예전에는 뭐 이렇고 기도 빨렸는데 와 요즘에 이렇게 됐다. 그냥 이걸 겉으로 들었을 때는
그냥 억압으로 그냥 PCM의 교육을 막 홍보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까 봐. 야, 피디님은 대체 어떤 부분에서 약간 진짜 네. 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요즘에 피디님이 많이 변화된 거 저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요? 원래 예, 23년 동안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안주할 수 있는 그 포지션인데 그리고 실제로 들어와서도 사실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요즘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다시 새롭게 나의 어떤 역사를 쓰겠다 해서 막 포부를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하는 걸 보면 지금의 실적도 좋은데 다시 나는 두 배의 실적을 도전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강력한 이유가 뒤에가 뭔가 있을 텐데 이게 왜 작년에도 안 작년에 우리 작년 말에 PCM이 시작했잖아요, PD님이랑. 근데 네. 이게 몇 달 지나가지고 지금 6개월 정도는 지났던 것 같아, 맞죠? 근데 그 안에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폭파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지 궁금하네요. 말빨이라는 것은 제가 이 콜드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해던 건데 이걸 꼭 해야 되나? 그쵸? 좀 거부감이 좀 심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인제 지난주에 저기 그죠? 대표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다 했던 건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었어요. 근데 제가 했던 그 고객하고 처음에 접근했던 방법하고 그 콜드콜의 방법하고 일맥상통한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인제 지금도 제가 CS 콜을 하라고 고객 처음 만나는 네. 그 방문 콜을 잡을 때 보면은 저는 인제 너무 오랫동안 그거를 막 달달달 해 왔으니까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원칙을 줄기를 기둥을 따라가다 보면 약간의 그 옆에 이렇게 살을 붙이면서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바로 찍은 거예요. 둘이서 인터뷰를 하다가. 근데 너무 같은 거예요. 너무 같아요. 그거를 그전에도 깨달았지만 현실적으로 깨달은 거는 사실 처음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PCM을 들어갔을 때는 제가 호르몬의 반란기라 그러나 갱년기 여자들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제가. 어. 일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제 몸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사실은 일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몸이 지금 안 어. 좋은 상태였었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을 넘기지 않으면 지금 집에 있다고 해서 내가 뭐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만둔다고 해서 내가 뭐 그 정말 어떤 훌륭한 삶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일을 할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힘들지만. 그다음에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또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했던 거 하면서 또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성취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서 가만히 그때는 어떤 거에도 의욕이 없었어요 사실은. 의욕이 없다가 가만히 인제 보니까 다른 분들이 변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도 막 보여요. 근데 나는 멈춰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음. 제가 보기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정말 제 마음속에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어. 이게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움직이고 싶지 않다. 네. 내가 이대로도 그냥 괜찮은데 뭘 더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더 크게 나의 자신의 보이지 않는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움직이고 싶지 않았는데 남들이 변하는 걸 보니까 나의 이 마음속에 있던 승부욕이 인제 '질 수 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당신은 그쪽에서 이미 콜드콜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10 년을 해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소득을 2 배로 올려야 되겠다. 내가 아. 지금 다시 멈춰 있으면 이거는 이 교육을 들을 필요가 없겠구나. 아 돈만 없애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경쟁자들이 옆에 있으면 그게 아울러서 같이 이렇게 막 뛰게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그런 부분들이 제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안주하고 있었던 나 자신에 아. 대해서. 근데 영업을 뭐 20 몇 년간 한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영업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지 않으면 money라는 것은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을 제가 잠시 잊고 그냥 잠시 편안하게
그 가려고 했던 저 자신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지금 그냥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있잖아요. 찾아오게 만드는 거. 네. 사람을 찾아오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찾아오게 하려면 그 물속에서 떠 있기 위해서 막 그 발을 엄청 많이 휘저으는 것처럼 저도 나가지는 않지만 그 사람한테 연락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 놔야지만 그분들한테 네. 그 소식이 왔을 때 내가 그분하고 PT를 해서 클로징에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현실적으로 제가 '안 하고 있구나. 멈춰 있구나.' 이걸 느낀 거죠. 어,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멈추면 안 돼요. 멈춘 고인물은 썩어요. 그러면 저는 썩은 물이었었거든요. 내가 가만히 와서 PCM에 듣고만 있고 행동하지 않은 거는 썩은 거예요, 저는. 썩은 물을 어떻게 그러면 맑은 물로 할까요? 그러면 썩은 물에다가 자꾸만 맑은 물을 부어야만 맞아요. 그 희석되잖아요. 그리고 또 더 부으면 그 이제 썩은 물 자체가 아예 이제 맑은 물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목표가 뚜렷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 2배의 네. 성장하는 목표를 둔 거죠. 할 수 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4개월 안에 제가 2배의 목표를 뛰어갈 수 있는 근접하게 아니면 가까이 넘칠 수 있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면 PD님 초반에 PCM이 들어왔을 때는 그게 깨어지기까지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은 필요했잖아요. 맞죠? 네, 깨어지기 싫었어요, 사실은. 아, 내가 스스로 왜냐하면 거부한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마음속에 보니까 표시는 안 났는데 나 자신도 몰랐던 이 아, 마음속에서 깨어지기 싫었던 내 마음이 더 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사실은 그 뭐 콜드콜이나 이런 분들 무작위 콜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해하고 아니면 유튜브 찍으라고 그럴 때 사실 아우 내가 유튜브를 어떻게 찍어 아, 해보지도 않은 거. 난 사실 유튜브에 유자도 몰라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다음에 콜드콜도 아유 맨날 했던 거를 뭘 또 해라고 그러느냐고 막 이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게 너무 컸죠. 그래 가지고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한쪽 마음과 한쪽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죠. "너 저거 받아들여서 빨리 움직여야만 네가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나 너무 힘들어. 나 아픈 사람이야. 움직이지 마. 그대로도 괜찮아." 막 이 두 마음이 막 싸운 어, 거죠. 근데 이제 이 마음이 그대로 있자 마음이 더 크니까 이게 이긴 거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우리는 그래요. 움직이지 않으면 영업이라는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뭐 교만한 마음이에요? 아니면 그게 뭐 어떤 마음이에요, 정확히? 그게 이제 크게 왜냐면 말하면 저도 고객을 코칭하다 보면 고객들이 좀 괜찮은 고객들이 들어올 때 항상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시간 속에 제가 꺾는 건 꺾는데, 근데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다 보니까. 열정이 식은 것 같아요. 어, 열정이. 예, 제가 뭔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직진할 수 있는 직진 본능이 좀 사라진 것 같은 그래도 느낌이더라고요. 이끄는 사람이 좀 인정이 안 되면 잘 안 이끌려 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뭐 옛날부터 지점장님도 네. 그 대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오시는 분 지점장님도 계셨었고, 뭐 아니면 나이 많은 지점장님도 네. 오셨었고, 또 중간층도 오셨었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는 나이 젊으신 분들은 열정이 넘쳐요. 흘러 넘쳐요. 네. 경험과 노하우는 없어도 그 열정 가지고 저희를 이끌게 만들어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떤 거냐면 열정이 없어요. 그냥 노하우하고 이해되죠. 어떤 그런 경험치 가지고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네.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조합이 돼서 맞아요. 믹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중간층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한번 본인이 성장해 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 상대방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가장 좋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저는 어떤 이렇게 그 편견은 없어요. 그냥 이분에서는 제가 오랜 동안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뭐 많은 교육을 받았을 거 네. 아니에요. 그분 중에서 받은 제가 경험은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젊으신 분들 처음 하시는 분은 열정. 이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무조건 달리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좀 보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게으름, 예, 열정이 부족한 거. 근데 실제로는 열정이 있어야만 그 열정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리더는. 예. 그 리더의 그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열정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열정을 봐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내 마음에 그거를 보고 있는데 앞에서 리더 그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열정 있게 피를 토하고 있어요, 지금. 피를 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아, 일단 만들려고 하면 내가 힘들잖아요, 몸이. 이거보다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움직이지 말아야지 이런 게 나도 모르는 아마도 마음 뒤편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60까지만 열정적으로 65세나 60까지만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저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한 60까지만 진짜 미친 듯이 일을 해보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노후로 정말 놀면서 해야 되겠다.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어, 나를 돌아보니까 좀 너무 이렇게 안주하고 있고 일하지 않는 내가 보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책 속에 계속 나의 생각이 보이게끔 그 책들이 어떤 글귀 하나가 계속 나의 이 아, 속마음을 드러내게끔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여다 보니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 갖고는 내가 지금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어떤 삶을 살아도 본인이 만족하지 않고 항상 최상위의 어떤 그런 게 맞아요. 최고점이 아니라 항상 저점에서 중점으로 네. 올라가거나 중점에서 뭐 머물거나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는 걸 싫거든요, 제가. 그냥 저는 고점에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항상 고점에 있어야 그거를 뭐라 그럴까 기쁜 사람이에요. 제 마음 속에는. 그래서 그 열정을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더 나이 들기 전에 뭐라 그럴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잘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야, 그게 제가 목표를 2배로 잡은 그런 어, 3, 4개월 안에. 네네네 한번 해볼게요. 네, 어우, 너무 멋져요. 오늘 음, 또 한 번에 이거를 계속 토해내면서 제가 느낀 건 그냥, 음. 야, 진짜 멋져요, 그냥. 네, 그냥 멋지다는 말밖에 안 나가네요. 너무 멋졌고, 오늘도 또 인터뷰에서 정말 되게 가치 부여를 피디님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23년 영업을 하면서 또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또 선배이시고, 그리고 선배가 다시 또 이렇게 뛰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과거에 대한 부분들 인정하면서 또 이렇게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돌파해가는 이 과정들을 기록한다는 그 자체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또 기회에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